평소에 얌전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면 엄청난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모두, 에너지라는 것은 모두 이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성질이 함께 있는 이치를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태극기 할 때 태극이 상반된 성질이 동시에 있는 에너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태극의 파란색이 얌전하고 다소곳한 에너지라면 그 안에는 폭발하듯 넘치는 빨간색 에너지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렇다가 파랑으로 나타나냐 빨강으로 나타나냐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한쪽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태극의 원리예요. 이렇게 우주는 서로 다른 작용이 함께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데 그 뒤옆면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가 뭔지 알려면은 저렇게 이 세상은 태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작정 폭주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폭주하면 저기 문제 일으키는 거죠, 저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은 모조리 탄핵하여 그 수가 30명에 이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탄핵해가지고 지금 탄핵당한 사람이 30명이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통령과 청소년은 활동 조치 할 수 없게 활동비를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활동비가 없어요. 청소년도 활동비도 없습니다. 대신 이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은 엄청나게 책정을 해서 국가 운영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을 엄청 높여놨어요. 그 대신 대통령도 활동하지 말아라, 청소년들도 활동하지 말아라, 그쪽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게다가 요즘은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다 카카오톡을 하죠. 요즘은 이 카톡 계엄령이라고 하여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도 검열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민주파출소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파출소예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다 고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런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떠세요? 카카오톡을 여러분들 검열한다 그러면 요즘은 오싹하죠.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저 깃발을 잘 보세요. 저 중에 점점점점 지켜주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이렇게 태극기도 아니고 자기네 국기, 즉 더불어민주당 국기를 꼽아서 참석하는 등 완전히 공산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도 검사한다. 지금 공산주의식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나란 일과 정치에 관심 없던 국민들과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현실에 이제 눈을 떴어. 여지까지 관심 없었어요. 정치도 관심 없고 이런 현실에 관심 없었어. 근데 자꾸 긁어서 자꾸 너희들도 괴롭히겠다 하고서 하니까 이 현실에 눈을 떠가지고 그들이 바로 태극 시민과 태극 청소년이 된 것입니다. 태극 시민, 보통 때는 얌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건드려가지고서 일어나면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들 태극 시민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태극 시민과 태극 청소년이 된 것입니다. 태극 시민과 태극 청소년은 이 무관심하던 민심이 분노로 변해 나타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좌파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9%고 국민의힘 쪽은 지금 46.5%, 지금 더 넘어갔어요. 50%에 가깝습니다. 청소년들도 옛날에는 멋모르고 있다가 추운 이 겨울에 어른들이 나가서 벌벌 떨면서 밤새는 걸 보고는 야, 이건 우리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이걸 뚜렷하게 만들 그런 지도자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부르짖는 더불어민주당이란다. 더불어국민의힘 아니지, 더불어 빼고. 맞다, 그게 그겁니다. 요즘은 외워지도 않아.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우파의 우라는 건 오른쪽 우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 우인데 어리석을 우자도 있어요. 우파의 우는 어리석을 우자의 우인지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파라는 건 어리석은 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명 또한, 우리나라의 이름 또한 원래는 우리 한씨가 좋은 이름입니다. 그게 나라 우두머리 이런 좋은 한씨를 한심한 한자의 한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 국민의힘은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있고 저기 일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그거 처음에 여러분 들었으면 좋았죠. 이게 뭐 힘이 되려나 보다. 여러분들이 힘 빼는 게 바로 국민의힘당입니다. 아셨죠? 응? 국민의 짐. 예. 국민의 짐이라고도 하고 국민의 힘을 빼는 당이라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없어요. 우리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일할 줄 몰라요.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차근차근 일해요. 저것들은. 근데 한심한 국민의힘은 멍하니 바라보며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해요. 일을 할 줄 몰라요. 일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라고 하는, 공수처 많이 들어봤죠 요즘? 공수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법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공수처가 대통령 갖다가 수사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법률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을 벌리는데, 그래서 민주당 그걸 한다 이거예요. 벌리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손 놓고 그냥 바람만 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이 바람만 볼 뿐 그 누구도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자, 요즘은 이북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한간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쓰러져서 곧 죽어가고 있다고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찬스가 좋아요. 찬스가 좋은데 지금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나라부터 해야 될까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파다 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 심정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여있는 군중들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체포당해서 갔죠. 그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여있던 그 군중들이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모여서 노래나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잡혀갔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 추운데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좋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잡혀갔습니다. 이 민주당은 엉터리 법이라도 내세워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이렇게 체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체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여 있었던 우리 국민들도 못 잡고 막았어야죠. 근데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막지 않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거기 대표자라는 인간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화감을 줘서, 저것들한테 겁주려고 위화감을 줘서 거기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힘이 법이에요. 그거 봐요. 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저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셨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힘이 세상을 평정하면 법이 그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법은 그걸 정당화시켜요. 힘이 하면은 정당화시켜요. 이것을 모르는 바보들은
법이나 따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간들은 법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나 따지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범법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 세상을 평정하면 정당하게 올바른 법을 통해서 평정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올바른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안정되고 오래 갈 수 있지만 저 민주당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정당성을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면 저 민주당은 지금 자기네들 자신을 위해서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 무관심하던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예. 무관심하던 국민, 아까도 얘기했죠. 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태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태국 국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치나 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누군가가 자꾸 억지를 부려서 자신들을 괴롭히면 무관심하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폭발하는 그런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무섭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태국 시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아셨죠?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다가 요즘은 이제 많이 눈 떴어요. 이제 사회주의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지금 알아요. 지금 문제는 이와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그럼 선생님은 하시죠.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똑같은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죠? 대통령 하고 싶은 이 도둑놈들은 많은데,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도둑놈들은 많은데 대통령이 될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우파들 가운데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매우 참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좌파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좌파들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손발이 착착 맞게 움직이는데 이 멍청한 우파들은 옳은 것만 내세울 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할 뜻이 있으면,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못하더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 또한 안목이 없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안목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할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지도자를 또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할 줄 몰라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 또한 안목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 한나라라고 있어요. 한나라. 우리나라 한자하고 틀립니다. 한자 할 때 한자예요. 한나라의 그 초대 황제이자, 그 초대 황제는 좀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 바보 같은 유방, 이름이 유방이에요. 이름도 얼마나 웃겨요. 그 바보 같은 황제 유방도 장량이라고 하는 선지식과,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갈 본명이 본받았던 사람이 장량이에요. 그 장가계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계가 장량이, 피난 가서 살았던 데가 장가계입니다. 장량이라고 하는 선지식과 또 한신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중국을 평정했는데, 즉 장량과 한신이 평정한 겁니다. 이걸 유방은 황제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인물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선지식을, 장량과 같은 선지식을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뜻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못하면.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물론 아무리 똑똑하고 행동이 빠른 지도자라도 이 사회주의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물론 똑똑해, 행동도 빨라. 근데 사회주의를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를 선택한다면, 사회주의가 좌파죠. 좌파를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가 되면은 다 망하는 세계예요. 그게 좌파의 세계는.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이북 다 망했잖아요. 어차피 좌파의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똑똑한 사람은 그걸 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이 노력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야지, 노력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늘이 내려준다 그러는데, 이게 하늘이 내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 주변에 있는 그 천체들의 기운을 받아서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체들의 기운을 받아서 타고나야지, 지도자로서 그 기능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닐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나한테 우리 여기저기 보내주면은 우리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내려주는 것은 천체라 그랬잖아요. 주변 천체. 그 천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년월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천체들의 기운을 받아 타고난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그 대통령 때 그 당시에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 극복하는 그런 천성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까지 시켜줬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기다렸죠. 여러분들도. 왜 빨리 저 인간을 잡아가지 않나? 1년 지났어. 또 저 인간을 왜 잡아가지 않나? 언제 잡아갈 건가? 했더니 본인이 들어갔어 지금. 저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일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일할 줄 몰라서. 그럼 좋은 스승이라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안밖에 없어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공황 상태가 지날 때쯤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루즈벨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렵다, 무엇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무섭잖아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러선 마음이 전진으로 전환하는데 이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표현할 수도 없고 비이성적이며 도리에 닿지 않는 심정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공포가 되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비이성적이며 도리에 닿지 않는 그런 심정이 공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 신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무엇 때문에 두렵다, 그 무엇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는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그때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나타나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린 거죠. 그게 놔버리면 두려워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솟구치는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솟구치는 희망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솟구치는 힘은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두려움이 올 때쯤 되면 그걸 두려움만 여러분들이 없애버리면 그때 솟구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솟구치는 힘이 나오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요. 알았죠? 이 두려움은 동시에 공포를 불러들입니다. 공포라는 것은 어찌해 좋을지 모를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 이 하려고 하는 전진으로부터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이 안 된다 이게. 공포가 있으면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공포란 원래 없는 것인데 이 하지 못할 비이성적이며 도리에 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는 원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없는 건데 본인이 받아들이면 공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심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공황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내가 아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면 본인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와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 모두가 함께 추진하면은 그런 공포심도 극복되고 또 본인의 두려움도 없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같은데 이것을 모르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한테 알려서 같이 하자. 이걸 할 줄 모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저렇게 할 일 없이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파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떠들어 가짜 뉴스로 사람을 이끄는데 뭐야 옛날에 광우병이지 뭔지 다 가짜입니다 그게. 또 사스에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런 가짜 뉴스 통해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선 사람들을 못하게끔 이끄는데 어리석은 우파들은 이것을 몰라서 있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전에서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느끼죠. 인간은 거짓말에 속게끔 돼 있어요. 예. 사실 별별 희한한 놈들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북쪽에서 김일성이 직접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어.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 사회주의를 꿈꾸는 공산주의를 꿈꾸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여서 항상 시끄러웠고 또 지금은 이북이 쳐들어올 힘이 약해. 이젠 통일을 하려나 보다 하는데 내 편에 있는 아적이라는 건 내 편에 있는 적이에요. 내 편에 있는 아적들이 이북보다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적은 누군지 아시겠죠? 아적이 누군가? 또 이거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추운 길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희생하는 국민들은 모두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지킬 지도자가 나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킬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와 같은 국민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희생하는 이런 진정한 애국자 국민들을 모두 이끌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우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우파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또 우파를 이끌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통일을 해서 요번에 이제 잘하면 지금 이북하고도 통일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거의 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북까지 통일을 해서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남북한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제2의 대한민국입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제2의 건국을 위해 오늘날에 지금 저 아적들을 모두 물리쳐야 합니다. 저 아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셨죠? 아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과 풍요 그리고 자유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우리는 초창기 때 자유 없을 때부터 많이 인내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라가 뒤바뀌어서 더 크게 번영하느냐 아니면 망해서 사라지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 수많은 애국 국민을 위해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누군가가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 지구 근처에 있는 우리는 이 천체로부터 힘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지. 뭐 많이 먹고 보디빌딩 많이 한다고 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그 지도자가 지금 나와야 하는데 그 지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체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하루빨리 나와서 지금 이제 빨리 나와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겠지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의 뚝심은 있어요. 뚝심은 있는데 일할 줄 몰라요. 윤석열.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할 줄 알면은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로 따질 것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현실적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일할 줄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무사하게 마치게 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나라를 통일하듯 우리나라를 통일하듯 세계 또한 통일을 해서 찬란히 빛나는 지구 문명을 이루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라는 것도 이제 지구도 좁아졌어요. 나라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도 전부 다 통일해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저 김정은이네 패거리들, 저건 나라도 아니에요. 저런 게 지금 나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통일하고 또 하나 통일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이런 힘을 내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힘이 바로 신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종교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통일 또 나라 통일 이것이 더욱 발전하는 지구 문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런 지구 문명을 이룩하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원해 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